동산제기는 역사서에서 유래한 한자 성어로 당나라, 방현영 등이 쓴 진서, 사안전에서 그 출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진의 명사인 사안은 타고난 재능이 총명하여 어릴 때부터 학문이 뛰어났으며 글씨 또한 명필이었습니다. 사안은 비록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벼슬길에 오를 뜻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사도부에서 저장랑 벼슬을 지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핑계로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인 회계로 돌아갔습니다. 훗날 양주자사 유빙이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양주에서 일해달라고 청했으나 그는 이 또한 원치 않았습니다. 유빙이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재촉하자 마지못해 부임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핑계를 대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이부상서 바망이 그를 이부랑으로 추천했지만 그 역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안은 회계의 동산에 응거하며 당시의 명사였던 왕희지, 손작 등과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수를 유람하고 시문을 지으며 매우 한가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종종 산속의 석굴에 앉아 깊은 골짜기와 큰 강을 마주하며 유유히 탄식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삶이 고대의 은자 백이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겠는가. 이때 사안의 동생 사마는 서중랑 장이 되어 조정에 큰 중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여전히 형인 사안만큼 높지 않았고 사람들은 모두 사안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며 군주를 보조할 큰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안의 아내는 동생 사만이 벼슬에 오른 후 가문이 부귀해지는 것을 보고 평범한 삶에 안주하는 사안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공명과 부귀를 구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안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안의 형이자 예주자사였던 사이가 세상을 떠나고 동생 사만마저 관직에서 파면되자 사안은 날로 쇠락해가는 가문의 지위와 명성을 되찾기 위해 벼슬길에 나아갈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40이 넘었습니다. 그가 부임하던 날 수많은 조정의 관리들이 그를 환송하러 나왔습니다. 훗날 사안은 재상의 지위까지 올랐으며 비수대전에서는 뛰어난 지위로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물리쳐 대상을 거두었습니다. 사안의 공적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정 내부의 화목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나라 효호제면 매일 술만 마시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자신의 동생인 회계왕 사마도자를 중용했습니다. 사마도자 또한 매일 술만 아는 주정뱅이로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다른 이들과 함세하여 사안을 배척하고 모함했습니다. 사안은 이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외지로 나가 광령에 보고를 진수했습니다. 동산제기라는 고사에서 사안이 은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벼슬길에 오른 것은 국가의 안정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동징 정권이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과 세상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형의 죽음과 북벌에 실패하여 평민으로 강등된 동생의 불행 등 사씨 가문은 실로 국면을 지탱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40이 넘은 사안은 세상이 아직 평안하지 않으니 바로잡아 구제할 뜻을 품는다고 탄식하며 조정의 부름에 응하여 다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동은 동력동입니다. 산은 외산입니다. 동산은 이 두 글자는 합쳐져 동쪽의 산이라는 뜻이지만 이 고사에서는 사안이 은거했던 특정 장소인 동산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제는 두제입니다. 다시,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기는 일어날 기입니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저 멀리 한 1700년 전쯤인가요? 4세기 중국 동진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맞습니다. 동진시대. 그땐 뭐랄까 황제보다도 힘센 귀족 가문들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던 그 유명한 문벌정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에 아주 명망 높은 사씨 가문의 사안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아, 산.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당시에는 일부러 관직이 안 나가고 약간 은둔하면서 명성을 쌓는 게 오히려 더 큰 정치적 자산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 일부러요? 특이하네요. 네. 사안도 그래서 회계군 동산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왕이지 같은 당대 최고 명사들하고 교류하고 시 짓고 음악하고 바둑 두고 그랬죠. 신선 노름 같은 건가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위진시대 명사의 풍모,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탈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사실은 이게 다 계산된 명성관리였다는 거죠. 아하, 전략적인 은둔이었군요. 그렇죠. 그냥 현실 도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바다에서 폭풍우 만났을 때 혼자만 태어났다는 일화도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침착한 인물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아, 그랬군요. 그럼 그렇게 잘 지내다가 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건가요? 뭔가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네. 결정적인 계기는 동생 사만이 군사작전에서 크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가문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돼요. 아, 동생 때문에? 네. 근데 그때 마침 또 사회적으로도 아니 사안 같은 인물이 왜 안 나오는 거냐? 이 세상을 어찌할 거냐? 이런 여론이 들끓었어요. 아, 이미 명성이 자자했군요. 그렇죠. 그만큼 기대가 컸던 거죠. 결국 이제 40이 넘은 나이에 부름에 응하는데 그때 모습이 무슨 자리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기다려온 구원자, 해결사 같은 모습으로 딱 등장하게 됩니다. 이야, 여기서부터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네. 북쪽을 통일한 전진의 황제의 북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잖아요.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80만? 네, 그 정도로 추정되죠. 당시 위세가 얼마나 대반했냐면 말 채찍만 던져도 강물 흐름을 막는다. 투편단유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와, 강을 메울 정도라니. 근데 동진 병력은 고작 8만이었다고요? 네, 8만이었습니다. 정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상황이었죠.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네요. 그렇죠.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비수대전인데 여기서 총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사안이 수도 건강, 지금의 난징이죠. 거기서 정말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아, 그 유명한 일화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전선에서 승전보가 딱 도착했는데 마침 손님이랑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네. 바둑을요? 그 상황에서? 네. 보고서를 쓱 한번 보더니 그냥 옆에 툭 내려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바둑을 계속 뒀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데요, 정말? 그래서 손님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무슨 소식인데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제야 태어나게 애송이들이 오랑캐를 크게 깼다네. 딱 이렇게만 말했다고 하죠. 와, 듣기만 해도 막 심장이 쫄깃해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손님 보내고 나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지방 넘다가 사실은 너무 깊어서 그 남학신 굽 있잖아요. 그게 부러진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 결국엔 기뻤던 거네요. 티를 안 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침착함이 그냥 성격이 조용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극도의 혼란 속에서 리더가 중심을 딱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조직 전체에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고 또 병사들 사기를 올리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고도의 통치 기술이고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자, 그럼 이 사안의 이야기에서 나온 동산제기라는 성어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게 된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실패나 좌절 후에 다시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 뉘앙스예요. 뉘앙스요? 네, 비슷한 다른 성어들이랑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서 권토중래라는 말도 재기한다는 뜻이지만 이건 뭔가 흙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다시 온다는 느낌? 좀 더 공격적이고 거친 느낌이 있죠. 아, 네네. 또 사회부연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꺼진 재가 다시 타오른다는 거라 보통은 좀 부정적인 세력이나 문제가 다시 스물스물 일어날 때 쓰여요. 아, 완전 다르네요, 느낌이. 그렇죠. 근데 동산제기는 사안의 경우처럼 능력 있는 인물이 시련을 겪고 나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조용히 내공을 쌓으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주변의 기대와 요청 속에서 아주 멋지게 복귀하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컴백이 아니라 뭔가 준비되고 기다려온 복귀.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 은둔했던 기간이 그냥 쉰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더 의미가 깊죠. 아하. 이 사안의 이야기는 그래서 후대에도 계속 회자되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시인 이백 같은 경우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시를 썼어요. 다만 동산의 사한석을 기용한다면
그대를 위해 담소하며 오랑캐로 쓸어버릴 텐데. 와, 그러니까 태연하게 웃고 이야기하면서도 능히 국난을 극복하는 그런 재상을 원했던 거네요, 사안처럼. 네, 바로 그거죠. 이처럼 사안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큰 울림을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 속 이야기와 성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단순히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다.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그거 같아요. 좌절이나 침묵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막 조급해하기보다는 좀 인내심을 갖고 자기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전략적으로 때를 기다리는 지혜,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 네, 그리고 또 진정한 능력이나 준비는 결국에는 뭐랄까 적절한 때가 되면 주변에서 알아보고 또 기회가 온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